작년에 2.0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1차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 학생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가천대가 설명회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의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의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요, 이제 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높았던 데가 어디냐면 가천대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 자체가 이제 뭐 1.1, 직윤이 70%, 뭐 가짜 학생부 우수자, 이제 교과죠, 교과. 교과는 25.60대 1로 작년보다 이제 경이 높아졌죠. 근데 가천 의학학을 보세요. 이게 학생부 종합이죠. 작년에 40.7대 1이었고 올해 경쟁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갖다 학종에서 기록한 학교가 가천대죠. 49.5대 1로 가장 높았죠. 이건 일반부가 1.8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저희도 사실은 1차 합격한 학생 중에서 작년에 2.0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1차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 학생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가천대가 설명회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내신 안 본다, 비교과 위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가 좋은 일반고 학생들의, 제가 볼 때 1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또 대거 지원을 해서 49.5대 1로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를 보면은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이 어때서 작년에 다 1.0에서 끝났죠. 1.0에서 끝났다 보니까 교과 지역 균형이 작년에 경쟁률이 27.91대 1이었는데 올해 얼마로 줄어들었죠? 8.17대 1로 줄어들었죠.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기서 1.0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명이었잖아요. 40명인데 그 발표한 내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40명 중에서 거의 대학이 발표한 자료 1.0등급 대가 18명, 1.1등급 대가 10명, 그러니까 28명 정도가 1.0하고 1.1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합격한 학생은 거의 없었죠. 뭐 10몇 프로가 있긴 했지만 17.5%인가요? 있었지만 그 학생들도 대부분 내신이 얼마였죠? 1.2등급 대 1.3등급이었죠. 한두 명 정도만 2.0인가요? 그 정도에서만 합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거 넣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0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경쟁률은 어떻게 된다? 21.42대 1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를 보면 아주대 에이스 전형은 46.20대 1에서 44.15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준게 아니죠.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대 에이스 같은 경우에 50%까지 1.3이었고, 그 다음에 70%까지 2.35였죠. 근데 최저가 얼마다? 3.5였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또 지원한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대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수능 발표일 다음날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에 대해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비슷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어떤 내신 분포를 갖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33대 1에서 20.85대 1로 줄었죠. 50%까지 1.12였고 70%까지 1.18이었고요. 그냥 대학에서 발표한 산보도로 보면 1.3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2, 1.3에서 끝나버리니까 2등급 때 이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물론 수능 최저가 높은 경향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아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갖다 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0.85대 1로 줄어들었고요. 인하대 교과도 50%까지 1.05, 그 다음에 70%까지 1.07이었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로 줄어들었죠? 작년에 23대 1에서 9대 1로 대거 줄어들었죠.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죠. 학생부 종합에서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50%까지 1.08, 70%까지 1.11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은 거죠, 내신이요. 그러다 보니까 21대 1로 줄었죠.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내신에 상관이 없이 뽑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입시 때 30.25대 1의 경쟁률, 50%까지 1.08, 70%까지 1.11이었을 때 저희가 지원시킨 학생들 중에서 합격, 2022학년도 입시죠. 2022학년도 입시네요. 29.60대 1일 때, 그때 이제 입시에서 저희가 특목고 자사고 2.9등급 때 합격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내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내신에 구애받지 않고 뽑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들이 인하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입시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뽑을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지원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원했으니까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분은 저 입시 결과 연연하지 마시고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인하대의 장점은 뭐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내년이나 이럴 때는 내년에 한번 지원을 갖다 고려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앙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중앙대 이제 다빈치형이라는 표현이 융합인재로 바뀌었고, 그다음 탐구형도 있는데, 탐구형은 똑같이 이제 뭐 탐구형 인재로 바뀌었죠. 근데 경쟁률이 높아졌죠. 근데 일반고 학생들이 각각의 전형에서 얼마다 한 서너 명씩은 매년 뽑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냐, 일반고 학생들이 서너 명씩이 매년 뽑힌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1.3등급, 1.4등급 때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 바로 이제 계속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쟁률이 작년하고 이렇게 그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5배수 정도씩은 이제 상승, 5배수, 그 다음에 이제 3배수, 5배수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8배수 정도 상승했는데, 내신은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앙대가 내신 위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뭐 내신과 비교과를 다 감안해서 뽑기 때문에, 저는 50% 것, 70% 것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도 항상 2등급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 지원했고, 올해도 제가 볼 때 2등급 초중반, 중반까지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죠. 한양대가 이제 학종으로 뽑는 인원 중에서는 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편이죠. 39명이나 일반에서 뽑으니까 단일 전형으로는. 근데 이제 경쟁률이 24.36대 1에서 이제 24.7 거의 유사했죠. 계속 유사했습니다. 유사했는데 바로 이제 50%까지 1.48이었고 70%까지 1.57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2등급 초반대에서 2등급 초중반 정도에서 이제 최저 합격자가 이제 끊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뭐 내신이 좋은 학생, 내신과 그 다음에 비교과를 갖다 다 골고루 보기 때문에,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도 한 30, 40%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23등급대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에서 될 거고, 그 다음에 2등급 초중반 때까지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인 학생들 중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에는 사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일부 강남권에 있는 학생이긴 하지만 일반고 1.7등급도 한양대 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이걸 본다고 한다면 한양대도 전적으로 어떤 발표되는 내신 컷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1.7등급도 저희 휴분회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이제 전 제가 보기에도 한양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를 갖다 많이 본다. 그래서 내신도 많이 보지만 비교과도 많이 봐서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가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만 선호하는 학교는 아니다. 30, 40%대는 반드시 일반고가 뽑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내신대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고, 그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1.7등급대인 학생을 갖다 1.7 정도인 학생을 갖다 한양대 의대 합격을 시켰듯이, 그렇죠? 한번 비교과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빅6 의대와 수도권 의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의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서울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1대 1의 경쟁률을 갖다 기록을 했죠. 근데 올해 나타난 특징들은 바로 뭐였죠? 내신이 굉장히 높았던 학과들은 경쟁률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이 여유있게 뽑혔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솟는 이런 결과를 갖다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지원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높으니까 이제 긴장을 하실 텐데 비교과가 좋았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신 높았던 학교들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비교과가 좋다고 뽑을 의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회 때도 얘기했고 입학사 장관들이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 설명회 때도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내신 위주로 보지 않고 비교과 위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최저에 집중을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최저에 집중을 하셔서 수능 최저에 맞추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근데 면접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최저와 면접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합격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